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지. 저도 최대한 어머니 마음에 들어보려고 어머니가 제가 싫다 하시는 이유를 고쳐보려 했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이유들은 제가 고칠 수가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찍 결혼하셔서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던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어머니는 그냥 일하고 공부 많이 한 여자인 제가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만남에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비웃었다고 생각하셨어요. 말이 되지 않는 얘기에 인호 씨는 신경 쓸 필요 없다 했지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앞으로 어떻게 모셔야 할까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결혼 시기는 아직 멀었고 그 사이 저도 어머니와 가까워져서 어머니의 예쁨을 받는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신다 해도 저는 어머니에게 화장품이나 건강식품들을 선물하며 가까워지고 싶어서 노력을 해왔죠. 물론 그러는 동안 단 한 번도 답례를 받거나 직접 고맙다는 인사를 듣진 못했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머니도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으실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저희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정에 없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동안 조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임신 소식에 저는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인호 씨에게 상황을 알렸고 인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당장 결혼을 하자고 말했죠. 나 너무 무서워. 임신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예정보다 빨리 결혼하면 되지. 우리 어차피 결혼할 사이잖아. 조금 일찍 찾아와 준 거라고 생각하자. 우리한테는 귀한 생명이고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제게 결혼 약속을 해주는 인호 씨를 보며 저도 점점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무척이나 바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태 회사에는 비밀로 해왔던 탓에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했고 배가 부르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려면 한시가 급했죠. 하루빨리 상견례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올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 시어머니는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은 무슨 결혼? 내가 둘이 헤어지라고 안 했니? 근데 니들 마음대로 애를 만들어서 지금 결혼 허락을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걔야? 나는 싫다. 그리고 세상 똑똑한 척은 지 혼자 다 하더니 혼전 임신이 말이 되니? 하, 집에서 애 공부만 시켰지 그런 건 안 가르쳤나 보구나.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아이까지 생긴 상황에 끝까지 반대하실 줄은 몰랐어요. 예상 못한 반대에 부딪힌 저희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돈의 모습에 저희 친정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너 그 집에 시집가서 잘할 수 있겠니? 이런 상황에서도 반대하시는데 반대하는 결혼해서 네가 행복할 수 있겠어? 그럼 어떻게 해? 애도 있고 나도 인호 씨랑 못 헤어지겠는데. 우리도 인호는 봐서 좋은 사람인 거 알겠다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집에 시집을 가니? 친정 부모님은 결혼 허락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저를 염려하셨습니다. 그래도 믿음직한 사위는 마음에 드셨는지 마지못해 저희를 허락하고 시댁에서 확답을 받아오기를 기다려주셨죠. 그 뒤로 저희는 매일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습니다. 인호 씨는 매일같이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어머니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고 저 역시도 매일 퇴근하고 시어머니를 찾아뵈면서 결혼 허락을 받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노력에도 결혼 허락을 받아내지 못했던 저는 점점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 마음을 돌려야 할까 싶어 잠도 자지 못했고, 결혼 얘기를 알릴 수 없는 상황에 회사에서도 조심 또 조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커피도 술도 먹지 않고 몸을 신경 쓰는 저를 보고 의심이라도 할까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보약을 먹는다면서 거짓말까지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거짓말 해야 하지, 집에서는 걱정하는 부모님 안심시켜야 하지. 대체 언제 허락해 주시려나 전전긍긍하는 마음까지 모든 것이 버거웠던 저는 정말 하루라도 빨리 결혼 허락을 받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선물 공세에 어머님께 잘하겠다고 애걸복걸하며 허락을 구해봤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어머니 앞에서 애처롭도록 사정하는 그 꼴을 즐기는 듯 보이셨죠. 한 번은 몸이 너무 피곤해서 딱 하루 찾아가지 못한 것을 가지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이거 봐라. 이렇게 금방 포기할 거 뭐하러 허락해달라 그러니? 내가 이래서 허락을 못한다는 거야. 내가 사람은 제대로 봤지. 이노, 너도 그런 애랑 결혼했다가는 네 인생 다 망치는 수가 있어. 그동안 제 노력은 아무것도 몰라주시고 딱 한 번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며 저를 욕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차라리 애를 혼자 키우더라도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그런 제 마음을 알았던 이노 씨는 저를 위해 어머니와 싸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혹시라도 더 미움받을까 싶었던 생각에 이노 씨에게 가만히 있어달라 부탁했거든요. 옆에서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이노 씨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안 그래도 그때 이노 씨는 저희 결혼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고 다니고 부업까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예정에 없던 임신 때문에 생각보다 결혼이 일찍 당겨지게 되었으니 결혼 허락받는 것도 우선이었지만 결혼을 하려면 역시나 돈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었으니까요. 그런 이노 씨의 노력을 알고 있던 저였기에 그 사람한테 괜한 짜증을 낼 수도 없었어요. 그나마 서로 이해하며 보듬으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그런 저희에게 결국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임신 14주 차였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갑자기 피가 보여 놀란 마음에 출근도 못하고 혼자 병원을 찾아갔고 저는 결국 아이 유산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14주면 벌써 중기에 접어들어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저번 주까지 아이 심장 뛰는 소리를 잘 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의사 선생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저를 달래주시면서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술이 웬 말인지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유산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결국 다음날 주말이 되어 이노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았고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며칠 쉬어야 좋다는 말에 수요일까지 월차를 쓰고 집에 누워 있었어요. 이노 씨에게서 상황을 들으신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죽을 끓여 저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때는 죄송한 마음보다도 아이를 잃었다는 죄책감과 슬픔에 같이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쳐다볼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참 불효녀다 싶지만 그때는 제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노 씨도 집에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제가 유산했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가 어떤 기분이실지 그것까지 차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이고 어른이시니 제가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했어요. 연차 마지막 날에 저는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가면서
혹시나 어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시려나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모르는 사이에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쓰럽기 마련일 텐데 저희가 짧아도 알고 지낸 정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어쩌면 어머니도 슬퍼하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이 어려움을 다 같이 노력해서 이겨내면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막장 드라마보다도 끔찍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기억을 떠올려 그 사람이 제게 했던 말을 제 손으로 적으려니 끔찍하네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의사 선생님께 들었던 말과 함께 수술을 잘 받았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위로해달라, 속상하다는 말은 일절하지 않았고 그냥 제 입으로 상황 설명을 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됐다. 이제 넌 내 며느리 아니다. 그치? 뭐라 말씀하실까 기대했던 제 귀에 꽂힌 그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제게 잘 됐다는 말을 하다니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며느리가 되는 게 그렇게나 싫었던 건지 저는 그동안 제가 했던 수많은 노력들과 진심들이 다 짓밟히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 얘기에 놀란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황하고 화가 난 제가 뭐라 말을 하기도 전에 옆에 앉아있던 이노 씨가 먼저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우, 깜짝이야. 아니, 너는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뭐, 내가 또 무슨 말 했다고 그래? 잘 됐다고요? 며느리 아니라고요? 엄마는 지금 아영이 앞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틀린 말 했니? 내가 반대하는데도 애 생긴 것 앞세워서 결혼 허락해달라 억지를 부리더니 이제 애 없으니 니들 결혼 허락할 일도 없고 잘 된 거잖니. 그러게 내가 진작 헤어지라 할 때 헤어졌어야지. 근데 지금 네가 애미 앞에서 화를 낼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시모의 얘기에 저나 이노 씨나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못 배워서 무식하고 제가 만만하다고 해도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나 저를 싫어하고 무시하는 시모를 보니 저도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것이 바보같이 생각될 뿐이었죠. 결국 저는 그 자리에 한시도 더 있기 싫어서 저를 붙잡는 이노 씨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아영아,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나도 설마 엄마가 그런 소리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래도 나는 그런 생각 아닌 거 알잖아. 어? 됐어. 다 필요 없어. 내가 그동안 뭐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속 튀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 당신 엄마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애도 없는 마당에 우리가 결혼할 이유가 있어? 그냥 이대로 헤어지고 당신이랑 당신 엄마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 아영아, 많이 속상한 거 알아. 그렇다고 정말 나랑 헤어질 생각이야? 그럼 나더러 당신이랑 결혼해서 저렇게 끔찍한 당신 엄마 모시라는 말이야? 나 그거 못해. 내가 왜 그래야 해? 이노 씨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잖아. 내가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내가 저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생각해야 해? 나 절대 못하니까 그냥 헤어져줘. 제발. 아영아, 나도 너랑 절대 못 헤어져. 아니, 헤어질 생각 없어. 아이를 잃은 건 슬프지만 아이 때문에 결혼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원래 이어져야 할 사이야. 사실 천천히 말하려고 했는데 오늘 얘기해야겠네. 나 너랑 결혼할 거야. 우리 혼인신고하자. 이노 씨는 품에서 혼인신고 서류를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유산을 하고 누워있는 동안 자기도 혼자 생각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제가 자기를 떠날까봐 걱정했다고 했죠. 저도 역시 이노 씨를 많이 사랑했고 이노 씨만 생각한다면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결국 시어머니라는 그 여자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나 정말 당신 엄마랑 못 살아. 내가 노력해서 방법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어.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잖아. 이노 씨도 옆에서 봤잖아. 그렇다고 이노 씨가 어머니랑 인연을 끊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헤어지는 게 맞아. 그래. 내가 정리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랑 결혼해줘. 아영아. 결국 남편은 자기 엄마가 아닌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자신의 결단을 보여주겠다며 그날 바로 제 손을 잡고 구청으로 가서 혼인신고 서류를 제출했죠. 상황은 급작스러웠지만 저희 마음은 이미 깊었기에 저도 그런 남편의 행동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구청을 갔던 저희는 그 뒤로 저희 집에 함께 찾아가 오늘 혼인신고를 먼저 했고 몇 달 안에 결혼식을 올리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한번 결혼 허락을 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사위를 끝까지 믿어보시겠다며 저희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죠. 저희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 자기 어머니 앞에서도 얘기를 전했습니다. 끝까지 결혼하겠다는 말에 어머니가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죽는 꼴 보고 싶다며 온 동네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시는 걸 보고 있던 남편이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아들이 결국 엄마 버리고 며느리를 택했다는 얘기에 시모는 거품 물고 쓰러졌다 했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며 연 끊고 살자고 먼저 말해준 덕분에 남편은 거리낌 없이 그 길로 신혼집을 구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급히 구한 신혼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얼마 뒤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죠. 남편은 자기는 이제 고아라면서 혼주석 비워두고 결혼을 하겠다 말했지만 시모가 어떻게 하라는지 저희 결혼식 얘기를 듣고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 니들이 기어이 결혼하겠다는 소리는 들었다. 근데 너는 결혼식이 얼마 남았다고 아직도 인사를 안 오니? 인호가 내 연락 안 받고 연락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럼 네가 중간에서 조치를 취하고 잘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먼저 나한테 전화를 하던가 했었어야지. 셰미가 먼저 전화를 하게 만드니? 원래 이럴 때는 며느리들이 알아서 눈치껏 해야 하는 거야. 시모는 그 난리를 쳐놓고도 아들과 연 끊기기는 싫은 건지 이제 와서야 며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며느리 아니라며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며느리 도리 찾는 시모를 보니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죠. 며느리요? 시어머니요? 제가 왜 그쪽 며느리인가요? 제가 며느리 아니라고 먼저 그러셨던 게 누구죠? 제가 곧 결혼식을 하는 건 맞는데 저희 남편은 고아라서 저는 시어머니 없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 찾으시려거든 다른 데서 알아보세요. 아니, 너는 무슨 말을 또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내가 그때 너한테 서운하게 좀 했다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어른이 실수하고 먼저 손을 내밀면 모르는 척 잡아도 줘야지. 이노 집 나가고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아니? 내가 요즘 청소 다닌다고 너무나 힘이 든다. 예, 저 철없고 눈치 없으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진짜 며느리 찾으시라고요. 모르는 사이에 괜히 전화해서 귀찮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여기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네가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해. 그때는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무리 그래도 그런 소리는 하는 게 아닌데 말이야. 나도 이제 반성하고 있고 너를 내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다. 내가 그때는 곱게 키운 아들 장가 보내려니 심술이 좀 나서 그런 거야. 그걸 이해를 좀 해다오. 응? 과거가 다 무슨 상관이니? 앞으로 잘해가면 되는 거 아니겠니? 아들과 연이 끊기니 생활비 번다고 고생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마지못해 제게 연락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늦게야 후회를 하며 제 앞에서 애걸복걸하는 시모를 보면서 저는 사람이 어디까지 얄팍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기세 등등해서 무시할 때는 언제고 다 잃고서야 후회하는 시모의 모습이 기가 막혔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싶네요. 제가 시모에게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막 화를 내면서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시모 번호를 다 차단해 놓더라고요. 앞으로는 그 사람 전화는 받지도 마. 뭐하러 쓸데없는 소리 들어주고 있어. 그러다가 또 스트레스 받으면 어쩌려고. 혹시 또 전화 오면 그냥 끊어버려. 알았지? 저보다도 확실히 끊어내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그 후로도 지금껏 쭉 시댁과 연을 끊고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시모가 남편에게 몇 번 더 연락을 했었지만 그때마다 모질게 끊어내는 남편 덕분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을 한 지금은 제가 잘한 일인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이제 태어날 제 아이에게 할머니의 존재를 지우는 것이 맞는지, 남편이 어머니와 계속 연을 끊는 게 맞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미숙한 저를 위해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의 지혜를 구하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